아니 근데 사실은 당대표 어쨌든 선거로 뽑힌 자리고 네. 만약에 장동혁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무슨 결정적인 동인이 있거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될 거라고 보고 그게 시점이 이제 2월 초라고 봐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김용현 법적 1심 선고. 선고가 나오거든요. 그때도 장동혁이 똑같은 메시지를 내면은 지방선거 출마자들부터 당신 그만둬라라고 얘기 나올 것이고 그렇게 지방선거 때 TK만 뭐 얻을 수 있어 유리 다른 이제 부울경도 위험 이러면은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 지역적인 기초 기반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장동혁 당신 사퇴해라. 당신은 그냥 전환기라고 정광훈과 가서 손잡고 그런 당 해라. 이렇게 사퇴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근데 분출된다. 최고위원 몇 명이 또 사퇴를 하겠죠. 그런데 4명이 사퇴 안 하면 그냥 버티겠지만 당직자들도 사퇴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김도우 의원 같은 사람 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우리 인정받고 있잖아요. 장도 당신 그러면 우리 부산 선거 당신 밑에서 나 정책위장 못하겠어. 사퇴해 그냥 막 이렇게. 그러면 장동혁 못 버티죠. 아니 근데 저는 장동혁도 당연히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요. 당 대표까지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가정이라도 과연 한번 윤석열 해보시죠. 일당들에 대한 선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화살을 맞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연내 한동훈까지 빠르게 세게 징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장동혁이 나는 나름의 자기 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스팔트 세력과 손을 잡고 자신의 핵심 지지 세력을 만드는 게 내 일정이야. 그럼 어떻게? 윤석열 선고가 난 이유는 그때 윤석열 절연하고 나 중도로 가면 돼.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윤상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은 늘 망각한다.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 내가 극우로 갔다가 중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지층들은 용인해 줄 거야.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리위의 징계 처분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약한 게 경고, 네. 그다음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의 4단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김종혁 그 징계를 당원권 2년 한 거 보니까 그 상황 보고 한동훈은 낮게 할 수 있다고 보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원권 정지보다 훨씬 더 센 탈당 권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예. 그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웃긴 거죠, 그게.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하거나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드러난 게 없는데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징계를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면은 야, 진짜 막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의원들도.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끝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김정욱 최고가 뭐라고 했냐면 나 이거 가처분 신청하겠다. 네. 못 받아들이겠다. 근데 결국에는 당내 문제 해결 못하고 계속해서 법원으로 이 법원으로 문제를 가는 물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내 문제를 사법 기능에 기댄다라고 보여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준석 대표 때도 또 그랬잖아요. 네, 똑같이. 당시에 보면.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겠냐고. 한동훈 때도 마찬가지로 가처분 그런데 신청 이제 갈 거라고. 장동혁 등 뭐 이런 사람들은 봐라. 저렇게 당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김종혁은 당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거를 싸는구나. 스스로 증명한 거다라는 거고 저는 약간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예. 거기 죄목을 한 10몇 개 이렇게 했더라고요. 같이 방송하기 네. 많구나. 그중에 아니 방송은 다 저랑 했어. 정치 인싸. 미치겠다. 뭐 정치 아싸. 스스로 올린 거 아니에요? 한판 승부. 거기서 했던 발언들이더라고. 아 진짜로.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장성철이 당무감사위원회 이 감사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조롱적인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거기서 동조한 김종혁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런 것도 그거에 있어요. 대해서 해명해. 야 미치겠다. 그것도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나도 미워하는구나. 아니, 근본적으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같은 당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역적하고 역적 진압하러 가는 사람이 같이 그 조정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즉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탄핵 찬성파들이 당을 깨고 나오는 게 안 돼, 맞다고 안 봐요. 돼. 그건 불가능해. 이게 계속 안 당을 된다고 하지. 못하면 해결 안 이겨내야 돼. 돼요. 이겨내. 왜냐면은 이겨내요? 예.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거는 계속 싸워야죠. 계속 투쟁하고 싸우고. 저게 중요한 기반이 있잖아요. 그 당원들 설득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라는 정말 인품도 훌륭하시고 정치적인 능력도 있고 소신이 있고 경제적인 마인드, 정책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왜 실패했느냐. 자꾸 부딪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회피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나가서 할 생각만 하다 보니까 배신자 프레임 딱 하니까 그냥 계속 후퇴 뒷걸음질 치더라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설득해야 돼요. 당원들을.
이렇게 가면은 우리 선거 다 진다. 그러면 이재명 저거 도와주는 거다. 당신들 그거 원하는 거냐? 장동혁은 민주당의 뿌락지 당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겨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더러워 나 안 해. 뛰쳐나오면은요. 진짜 배신자 프레임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끝까지 가서 싸우고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를 한번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 독립을 위한 이 극우로부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대구 경북에 가서 우리 만민공동회 같은 걸 해라. 다 모여가지고 만민공동회라, 광장에 예. 어. 모여가지고 모여서 장성철 그냥 사회로 치열하게 싸워라. 네. 당원들도 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아. 거기서 동별로 해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설득해내라. 그럴 용기 없으면 정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싸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탈당은 전혀 안 할 것 같고 싸워 이겨내야죠. 아니 근데 저는 김종혁 전 최고 이제 어제 징계 소식이 정해진 다음에도 생각보다 강렬한 반응이 안 나와서 놀랬고, 일단 현역 의원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 혹은 절차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된다 네. 이런 힘센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더한 징계가 내려졌을 때 과연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저는 별로 없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체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한동훈 대표를 뭐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스타일이라든가 한동훈 대표가 권력을 잡았던 과정들, 그리고 팬덤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또 한동훈 대표도 또 그렇게 흠결이 생겨가지고 주변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뭐 장 소장 이야기에 동의는 합니다. 그게 원칙이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는 게 지금 한국 정치가 당원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당원 동원 체제가 돼 있어요. 당원 선동에 동원 의한 체제다. 동원 체제가 되지. 당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원이 깨어 있고 토론하고 성숙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1번, 2번이라는 극단적인 질문지 던져서 선택해 하는 식의 선동의 정치가 지금 유튜버와 극단적인 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어려워요. 2017년도에 박근혜 탄핵됐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는데 당원들이 빠져나갈 때 빠져나갈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못 빠져나가 지금은. 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도 문제고 당원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 못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한동훈 전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배신자 프레임에 속하고 얘기도 해내요. 윤석열에 대해서 한층 더 과감하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인터뷰한 기자가 윤석열이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는 말도 있다, 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업어 키우다니 무슨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개똥 같은 소리하고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멘트가 그러니까 세졌습니다. 지금. 그게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날 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윤석열을 키운 거다. 그럼 양두구육했네. 이준석이랑 똑같네. 아니 그때는 국민 검사였으니까. 그때는 박근혜 정권 때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을 제대로 조사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박진영 원장님도 칭찬했잖아요. 윤석열. 칭찬 안 했습니다. 그럼 박진영 원장님 빼고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검찰총장 돼야 된다라고 막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조사와 수사를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자부심이 때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한 칸 더 나가서 네. 검찰에 있을 때 제가 윤석열을 오히려 더 많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사실 윤석열 때문에 법무장관이 됐고 비대위원장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로 검찰에 있을 때도 내가 사실 더 많이 도왔다. 그럼 검찰에 계속 있어서 출세하지.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업어 키운 게 아니고 윤석열이 낳았어요. 윤석열이 나왔다. 네.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정치적으로는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그 급속 약물 투여해가지고 한꺼번에 4단계 성숙시켜가지고 장관시켜주고 한 거예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동훈 대표가 중도로 올기도 어렵고, 본인도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죄 지은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일말의 판단력과 양심은 있는데 그걸로 갈 수도 없고, 결국은 한계가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한동훈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돼요. 저 김종혁 최고위원 뭐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형님이 훨씬 똑똑하신데 왜 그 밑에 가 있습니까? 차라리 오세훈 하세요.
아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 옛날에 2019년의 상황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이 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일 때 김건희와 카톡을 이제 많이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이제 솔직하게 좀 상대적으로 입을 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검찰에 있을 때도 윤석열은 술 마시고 늦게 출근한 날이 많았어요. 연락이 안 될 경우 김건희를 통해 연락한 거예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밀고 대통령으로 밉니까? 또 양두구역 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검찰총장으로 미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으로 밀었잖아요. 본인이 일을 잘했다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왜 일을 해줍니까? 그때의 대통령으로 뭐 정치하겠다라고 출마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저 검사 법무연수원에서 좌천당해서 그런 손가락 빨고 상황이었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거예요. 밀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정권의 넘버 2라는 그 비판까지 들었잖아요. 그럼 스스로가 자기 성찰부터 있어야 돼요. 윤석열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안 이러더라고. 네. 그 큰 문제예요, 사실. 근데 그건 어느 정도 갚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제일 먼저 다른 정치인들보다 이것은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집권여당 대표로서는 하기 어려운 용기 있고 현명한 행동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한동훈계 의원들과 같이 함께 그 해제 결의안했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을 때 그 한동훈계 의원들 8명 찬성 안 했으면은 지금도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그거 되지 인정한다니까. 않냐. 그런데 인정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불구하고 하세요. 그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죄가 있냐고. 윤석열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죄, 네. 그리고 본인이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는 추미애 엄마가 그렇게 막 갈고 가지고 된 거지 뭘. 문재인 그거야. 아빠랑 추미애 엄마가 그냥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원인 분석인 거고 네. 원인이라는 것은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참모가 누군가가 존재했던 거고 거기서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거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그리고 또 검찰이 저지른 악행들에 다 본인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윤석열 징계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근데 법무부 장관 손순정 고발사주 의혹도 있는 거고 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한동훈 개 검사들 있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든지 송경수 중앙지검장 같은 송경호? 경우, 예. 송경호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를 조사해야 된다. 그럼 옳은 얘기를 하다가 다 그냥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김건희 수사 결국은 안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법무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장관이 아니었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이 컵 안에 커피가 있는데 커피가 막 회용돌이가 쳐서 태풍을 일으킵니다. 그래봤자 찻잔 속에 있는 커피예요. 네. 밖에 나와가지고 물이 되든가 뭐 녹차가 되든가 다른 종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은 이 태풍이 있었지만 찻잔 속에 있는 커피일 뿐인 거예요. 윤석열이 묻은 사람인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지어내려면은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부터 있어야 돼요, 사실은.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동혁 그 대표가 또 한마디를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상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중징계안 두둔하는 듯한 발언인 것 같은데 엄정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 밀어붙인다는 제가 뜻이겠네요.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누가 쓰러져야지 어. 게임이 끝날 것 같긴 합니다. 감정의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의 옛날에 정치다. 받았던 모욕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릎 꿇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모욕의 시원을 좀 차라리 장동혁 대표가 솔직하게 언젠가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쪼잔한 같은데 거지. 지가 왜 얘기를 안 하는 지가 걸까요? 얘기해도 창피한 왜냐 거죠. 대표하고 사무총장 때까지는 됐을 때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나중에 뭔가 앙금이 쌓인 것 같은데. 최고위원 됐을 때 그때 뭐 앙금이 쌓였겠죠. 그때 뭘- 많은 거를 상의할 줄 알았는데 아 예.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기자들 전화 받고 알거나 언론 보도 보고 알거나 아 실제로 그런 패싱을 것에- 당했다. 그런 거 몇 번 그렇게 반복되니까 대단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본인이? 타겟팅이 김종혁으로 맞춰 있는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그 뒤에. 네. 그러면 김종혁한테도 실제 모욕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 이게 건든 거잖아요 지금 아. 측근이니까 측근이니까. 측근이니까. 툭 한번 네. 건드려 본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본 거지.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가 또 글 하나 썼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걸려들었다. 이제 단 게시판 가지고 언제 할까, 내일 할까, 모레 할까 이거 가지고 연말에 카운트다운 하고 괴롭히겠지. 있겠죠. 성탄절 네. 앞두고 지금 보니까. 참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당 대표라면 진짜 집권 여당과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야당이 정책적으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것인가 그걸 연구해야 되는데 내 편 들어주는 예찬이는 김민수는 당직을 주고 내가 욕했던 김종혁은 징계하고 이게 지금 야당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저 사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본인 막 버티려고 해도 오래 못 가. 근데 저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네. 연내에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당무감사에게 중징계 처분을 권고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약간 상상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의원들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새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때 반격 카드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여론은 우호적일 수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당을 뭔가 뒤엎어서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꿔요 지금. 네. 그냥 수세적으로 그냥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장동혁의 판단에 유익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 각 당협별 당무감사가 거의 끝났어요. 네. A, B, C, D 해가지고 다 매겨놨어 지금. 등급을 다? 네. 한동훈계 당협위원장?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 교체 날라간다? 서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또 이제 딱 펼쳐놓고 야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까? D로 자를까 C로 자를까? 그럼 본인들 편을 들어준 사람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몇 명 잘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당협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당협위원장이 결국에는 지방선거의 어떤 키를 지역의 그렇지. 선거키를 공천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공천권을 예. 쥐고 있는 거니까 이건 풀뿌리부터 다 내가 흔들겠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보여져요. 어. 네. 네. 아무튼 요사, 실무적인 작업이 다 끝났다고. 정말로 저는. 그 연말에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작치 지켜봤으면 좋겠고요.